안녕하세요, 만식입니다. 이 멸치볶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가 만들어 놓고 보면 간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하고 아니면 덩어리 져서 짜기만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볶아다가 마지막에 물엿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멸치가 갖고 있는 본연의 짠맛을 잘 이용해서 단맛, 기름맛이랑 적절하게 어우러지게끔 간을 맞추는 게 이 맛의 비법이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 딱 요대로만 만들면 앞으로 뭐 반찬 가게 가서 멸치볶음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실 거예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낭만 있게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우선 멸치. 저는 오늘 잔멸치를 쓸 건데 이놈이 밑반찬으로 해먹기에 크기도 딱 좋고 식감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요놈들이 너무 짜다는 거예요. 멸치는 금방 상해버려갖고 배에서 잡아 올리자마자 소금을 엄청 때려부어놔갖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걸 한번 씻어서 잘 말려갖고 보관한 걸 지금 가져온 건데 단호님들은 시장에서 바로 사가지고 왔거나 냉동 보관해 두셨으면은 한번 털어다가 물에 딱 한 번만 헹궈서 냉기랑 짠기만 살짝 빼서 준비해 주세요. 너무 느긋하게 씻어버리면은 그놈들이 금방 팅팅 불어버리니까 최대한 빠르게 헹궈 주시고요. 자, 요놈 일단 잔가루 한번 털어내고 비린내랑 식감부터 좀 잡아줄게요. 체에 이렇게 올려갖고 한번 털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잔부스러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모아뒀다가 나중에 급하게 육수 낼 때 쓰셔도 돼요. 요즘 나오는 멸치들은 다 건조기에 잘 말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뭐 생명에 큰 지장은 주지 않아요. 중약불 팬에 식용유 3스푼만 둘러주시고요. 이렇게 깨볶듯이 빠르게 볶아주세요. 잔멸치같이 이런 쬐깐한 놈들은 이 표면적도 작기 때문에 열이 금방 올라오거든요. 이런 놈들은 빠르게 조리해주시는 게 맛이 좋아요. 자, 이렇게 살짝 노릇해질 정도로만 볶아주시고요. 쟁반에 옮겨서 펼쳐놓은 다음에 한 소끔 식혀줄게요. 이렇게 식용유에 한번 볶아주게 되면은 잡내도 잡고 바삭한 식감도 얻을 수 있어요. 자, 멸치 이렇게 펼쳐놓고 한 소끔 식혀줄 동안 오늘 비법 소스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간마늘 반개, 맛술 3개, 쯔유 1개, 마요네즈 1개, 그리고 생수 1스푼 넣고 섞어주세요. 일단 여기서 쯔유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없으시면은 맛간장이나 진간장 써주시면 돼요. 근데 요놈이 간장에 채소랑 가다랑어, 다시마 같은 재료들을 넣어갖고 끓여놓는 소스인데 간장에서 짠맛은 확 빠지고 단맛, 감칠맛은 확 올려놓은 놈이거든요. 없으면 하나 사놓으시면 반찬하실 때 여기저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요네즈, 요놈을 소스에 넣고 섞어버리는 이유는 이따가 소스를 끓여줄 거거든요. 그때 마요네즈 안에 식초랑 계란, 기름 요놈들이 분리되면서 양념장에 자연스럽게 싹 배어들어요. 그러면서 멸치도 부드러워지고 고소한 기름맛도 입혀지는 거죠. 예술이죠. 저는 재료 뭐 다른 거 안 넣고 고추만 살짝 넣어줄게요.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 풋고추 넣으시면 되고요. 뭐 꽈리고추 좋아하시면 그거 넣으시면 돼요. 저는 멸치만 있으면 되고 살짝 매콤하게 먹는 게 좋으니까 청양고추 2개 정도만 살짝. 요놈 자르실 때 멸치가 작으니까 요놈도 좀 작게 썰어주세요. 그래야 보기에 예쁘잖아요. 이렇게 칼집 십자가 모양으로 내주신 다음에 탈탈 털어갖고 고추씨 한번 살짝 빼주시고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색깔이 살짝 심심할 것 같으니까 홍고추도 하나만 살짝. 자, 팬에 소스 부어주시고요. 중약불에서 살짝 끓여줄게요. 이렇게 부글부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고추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 고추가 양념물이 다 입혀졌으면은 불 최대한 약하게 줄이신 다음에 바로 멸치 넣고 빠르게 섞어주세요. 멸치가 전체적으로 양념을 다 입은 것 같으면은 이제 불 끄고 꿀 3스푼 넣고 섞어줄게요. 꿀 없으시면은 물엿이나 올리고당, 뭐 조청같이 액체형으로 만들어진 엿 중에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저 물엿의 종류가 아니고 꼭 이 불을 끄고 섞어주시는 거예요. 불 켜고 물엿을 섞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식으면서 덩어리져 버리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간 맞춰주시면 돼요. 이 잔멸치 염도나 중량이 집집마다 제각각이고 뭐 입맛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먹어보시고요. 좀 짠 거 같은데? 싶으시면은 물엿 살짝 더 넣어가면서 그걸로만 간 맞춰주시면 돼요. 3스푼 정도 넣으면은 아마 딱 맞으실 거예요. 이 잔멸치는 크기가 워낙에 쬐깐해서 물엿같이 점도가 높은 소스를 너무 많이 넣어버리게 되면은 멸치에 꾸덕함이 입혀지는 게 아니라 꾸덕함이 멸치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니까 적당히만 넣는 그런 센스 발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1스푼이랑 통깨 듬뿍 넣고 섞어주세요. 요 멸치볶음엔 깨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들기름 없으시면 참기름 쓰시면 되고요.
아유, 또 이렇게 멸치볶음을 만들어 먹으니까 돌아가신 할매 생각이 나네요. 참 가자미식회 맛있게 하셨는데. 아, 그리고 여기서 뭐 마지막에 물엿을 넣는 게 맞다, 아니다, 뭐 올리고당을 넣는 게 맞다 하시는 요리 연구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워낙 미식가들이 많다 보니까 미묘한 맛의 차이를 잘 느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고급진 입맛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가 그냥 기분 따라서 수시로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쓱 봐갖고 유통기한 제일 조금 남은 놈으로다가 갖다 써요. 중요한 거는 요 물엿 종류가 아니라 멸치가 갖고 있는 짠맛을 다른 맛들이랑 얼마나 적절하게 잘 배분시켜서 조리해놨느냐, 그거거든요. 물엿을 쓰든 올리고당을 쓰든 그건 맛에 그렇게 큰 차이를 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견과류 넣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넣으셔도 돼요. 뭐 견과류에 들어있는 피트산이 멸치 칼슘을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뭐 누가 그러던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이에요 그거. 물론 피트산이 미네랄 섭취를 잠재적으로 소량 감소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칼슘이나 철 같은 미네랄은 요즘같이 먹거리가 풍족한 시대에는 너무 과도하게 먹어서 문제가 되지 절대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견과류의 피트산이 칼슘의 과잉 섭취를 방지해주면서 항산화제 역할까지 하죠. 그리고 피트산은 잡곡밥에도 들어있고 뭐 참깨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견과류를 넣냐 마냐 뭐 이런 것보다 이것저것 골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단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걸 뭐 확대 해석해서 칼슘을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여기저기 퍼날라지고 있는 거예요. 전래동화예요, 전래동화. 저 동화의 논리대로라면 칼슘 조금 덜 섭취하고 뇌 건강, 심장 건강, 장 건강, 당뇨병에 탁월한 견과류 요거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더 좋은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칼슘 흡수를 더디게 하는 건 자기 몸, 내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고 긍정적으로 살고 식단 잘 짜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뭐 아무튼 저는 우리 낭만 식당을 보시는 단원님들이 저런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먹고 싶은 음식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마음껏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저렴한 가격에 맛은 뽕을 뽑을 수 있는 이런 낭만 있는 레시피 가지고 올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